그런 상황이라서 저 빨간색 영역 부분이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그래서 초록색 영역 부분과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지, 그 다음에 파란색의 저 조리법을 써서 어떻게 조리를, 좋은 재료를, 나만의 맛있는 비법을 집어넣어서 요리를 만들어 내놓을지, 이거를 지금부터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거, 요리랑 비교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대충 알겠죠?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요리랑 비교해서 하면 되게 쉬우세요, 일단. 그 데이터 이제 조금 더 이제 용어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쓰기 시작을 할게요. 근데 뭐 기본적인 요리법 과정이 똑같이 매핑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데이터의 수집과 전처리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좀 아까 전처리 얘기 잠깐 하셨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에서 좋은 재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었고, 근데 그거는 현지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현지의 어부, 농부, 이게 의료로 따지면 의사분들의 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못 해주면은 일반 사람들이 의료 관련된 뭐 서비스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 인공지능 모델을. 좋은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게 치매다 아니다를 진단해주는 그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치매 환자들 데이터만 갖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 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상하지 않고 신속하게 운송하고, 재료에 따라 운송 방법이 달라요. 물고기 갖고 오는 거는 그냥 일반 운송차에 갖고 오면 안 돼요. 수조차에다 실어와야 되고 안 죽게 갖고 와야 되고 이런 기법들이 되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냉장고 보관하는 건 재료마다 다르게 보관하고 요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꺼냈다 뺐다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데나 그냥 막 싸놓는 게 안 돼. 일반적인 회사들은 재료를 아무데나 막 싸놔요. 근데 꺼내올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전처리에서 시간이 엄청 걸리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기업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재료를 그냥 쌓아놓고 내가 우리 자료 많은 데이터 많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 완전 큰 오산이고 싹 다 버리고 저 프레임을 잘 짜서 시작하는 게 더 빨라요. 왜냐하면은 요 초록색 갖고 와서 전처리하는 과정이 전체 이 조리법 만드는 과정에서 한 7, 80%예요.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그러면 결국은 저 4, 5년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게. 아무리 조그만 모델 만들어도 똑같아. 맞아요. 시간 제일 오래 걸려. 네. 모델이야 있는 거 돌려갖고 나오는 거 보고 맞았니 안 맞았니 정확도가 어떠니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럼 뭐 다양한 조리 도구를 사용하고 믹서기도 사용해야 되고 냄비에 넣을 적정한 양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에 따라 손질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사용할 수 없는 재료는 또 섞여 있고 씻고 해감하고 껍질 까고 거기다가 또 깍두기 썰기를 할 거냐 뭐 채 썰기 할 거냐 이게 이제 스탠다이제이션 뭐 피처 엔지니어링 소위 AI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보시면 뭐 피처 엔지니어링 나오고 스탠다이제이션 뭐 정규화 이런 막 용어들이 막 나와요. 그게 깍두기 썰기 채 썰기 요런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세요. 그다음에 칼 같은 거 뭐 칼로 쓰는 거 뭐 이렇게 찍는 거 국자 이런 것들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생각하시죠.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근데 다행인 거는 지난 10년 동안은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각광받았었는데 이게 다 주민을 해줘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전공했던 애들 멘붕이 와 있어요. 지금 저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보시면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마다 출처가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도메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용어적으로 보면. 도메인 날리지라고 얘기하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장, 특히 요새 10배나 떴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기 쉽게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게 중요하고 잘 보관해야지 빨리빨리 꺼냈다가 집어넣었다 할 수가 있어요. 막 쑤셔놓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마다 종류가 다르고 데이터를 수집한 곳의 언어들이 다 달라서 데이터 출처와 종류가 달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데이터를 표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강원도에서 갖고 온 감자하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갖고 온 뭐 감자가 부르는 용어도 다르고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관할 때 잘못하다가 잘못 보관할 수가 있어. 이것 감자라고 용어로 통일시키든지 뭔가를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요. 재료를 갖고 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그게 영업에서 얘기하는 부르는 방법과 영업 사람들은 감자라고 부르는데 엔지니어부에서는 뭐 산고구마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게 다른 건가? 내부적으로. 그걸 따로 관리할 수 하게끔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갖고 뭔가 재료를 뭔가 조리법 만드는 데 있어갖고. 그래서 이런 걸 통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잘 통일화시켜서 이름을 통일화시켜갖고 보관하느냐, 이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 데이터 가져온 거를 표준화할 때 그때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얘들이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 부서 간 사일로라고 하는데 사일로라고 그래요. 영업부하고 기술부하고 마케팅이 서로 다른 용어를 막 써. 그 지네들이 유리한 쪽 뭔가를 또 막 저걸 만들어.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통일시켜야 돼. 그 사일로를 없애야 돼. 요 두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조리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다음 과정은 하지는 않겠지만 요 두 가지를 갖고 요리를 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리법이 있다 하더라도. 요 두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 데이터를 요리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데이터를 표준화라는 말을 쓰고 이미 조리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재료를 갖고 와서 또 조리법 내놔야 돼. 요거는 온톨로지라는 표현을 써요. 좀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지금은 조리법을 만들기 전까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빠르게 이용하는 거. 이거 저희 영역은 사실은 좀 아니긴 하죠. 왜냐하면은 뭐 5G, 6G 기술 이런 것들이니까. 이건 통신사들이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소위 이제 자르고 손질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머신러닝, 딥러닝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들로 나왔는데 트랜스포머라는 용어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트랜스포머가 이해를 안 되시면 이제 요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조리법한테. 데이터 트랜스포머가 뭐냐?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이즈로 자르거나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토큰화, 긴 문장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게 쪼개는 과정을 토큰화라고 그러고 임베딩이라는 말을 쓰는데 임베딩이라는 말들도 나중에 다시 설명은 다시 할 건데 특별한 양념을 사용해서 재료의 맛을 깊게 만들거나 토큰화된 단어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등을 변환한다라는 건데 요거 갖고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요거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어쨌든 요런 식으로 요리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면 좋다는 거. 그다음에 요 소위 툴들 다양한 조리 도구는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기 위한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툴하고 라이브러리 함수 뭐 이런 것들. 그중에서 파이토치 뭐 텐서플로우부터 해서 판다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법이기 때문에 굳이 모르셔도 되긴 하고 하는데 만약에 저런 게 나오면 어쨌든 저렇게 조리하는 도구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토큰화라고 설명한 거하고 예. 쇼핑하고는 어떻게 돼? 초킹이요? 쇼핑. 쇼핑. RAG 할 때 쇼핑. RAG? 응. RAG하고 토큰하고는 달라요. 다르지. 네, 좀 달라요. 다르지. 예, 예. 임베딩하고 RAG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용어들이 막 나오기 어려운 용어 좀 뒤에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요거 기본적인 거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보통 뭐 토큰이 100만이다. 그리고 그 토큰이잖아요. 저 토큰. 맞아요. 그치? 예, 예. 지금 여기 데이터 이쪽 전처리 과정까지 예. 다 여기가 효율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예. 도메인 지식 저쪽에서 꽉 나면 다 꽉 나는 거죠. 그렇죠. 꽉 나진 않죠. 근데 저게 진짜 꽉 나게 전혀 상관없는 재료 갖고 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는 시간대로 다 들이면서 결과가 안 나와요. 지난번에 누구야 그 경북대 가서 이강섭 동기를 만났어요. 네. 그 친구가 종자를 하거든요. 종자. 그러니까 야 요즘은 뭐 AI가 다 해주는데 뭐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런 거야. 다 필요 없대. 걔네들이 데이터를 잘못 쓴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자를 제대로 된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 종자가 이런 거죠. 우리는 땅도 있고 밭도 있어 다 있어서 모든 씨 갖고 오면 돼라고 생각할 텐데 진짜 제대로 된 종자를 안 심으면은 내가 원하는 과일을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강섭이는 그런 거야. 자기가 종자 보는 눈이. 그렇죠. 그게 소위 경험자의 지식. 그 경험자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야 참나. 그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수집을 했잖아요, 그죠? 잠깐만. 근데 저기 트랜스포머가 아키텍처 얘기야? 여기는 사실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용어예요. 지금. 그치? 네, 맞아요. 요건 나중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요 다음에 들어갈 내용이긴 한게 더 맞는데 저도 요거 만들 때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재료를 모아왔잖아요, 그죠? 모아온 다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조리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의 요리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시겠죠. 이게 1000번 만번이 아니에요. 거의 뭐 수억 번을 반복을 하게끔 될 거예요. 아마. 재료의 양과 조미료의 양을 조절하면서 요리를 반복. 그러니까 이제 4조라는 돈이 드는 거예요. GPU가 엄청나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새우 뭐 10마리, 고춧가루 5스푼, 양파 10개 넣어서 끓였더니 어우 맛이 이상해. 이제 요거 오른쪽으로 다시 반복해서 오겠죠. 두 번, 오징어 5마리 쭉 해서 5,000번 했더니 뭐 새우 3마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장 맛있는 조리법을 만들게 되면은 소위 요 빨간색 요게 이제 파라메타라고 얘기했었어요. 파라메타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와요. 인공지능 쪽에서. 웨이트 값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웨이트 값이라는 건 저 양을 얼마만큼 집어넣을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요거는 해산물 파스타라서 재료가 7, 8가지 갖고 하는 거밖에 안 생길 텐데 이 재료가 이제 LLM 만들려면 수억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억 개의 재료를 갖고 선이 막 무수하게 연결이 되고 가장 좋은 패스를 내가 찾아가요. 가장 좋은 패스 중에는 재료의 양을 얼마 넣을 건지, 물은 얼마큼 몇 분을 끓일 건지, 그 다음에 얘네가 막 중간에 섞이면서 뭔가 맛이 날 거잖아요. 그 맛이 나는 과정에 대한 섞이는 것들 다 포함해서 수억 개의 재료들이 하나씩 다 쪼개져 갖고 새우, 뭐 배추, 그 다음에 양파 쫙 쪼개져서 몇 개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을지, 물을 얼만큼 끓이는 게 좋을 건지, 얼만큼 또 지지고 볶아서 집어넣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들이 신경망처럼 사람의 신경망 쭉 연결이 돼서 이게 뭐 어깨 쫙 이게 깊이도 엄청나게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선들이 쫙 연결된 데서 가장 좋은 패스를 찾아가는 길은 웨이트 값이 진해지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조리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뭔가를 재료를 넣으면은 그 패스를 따라서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약간 치매랑도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가 좀 있기는 해요. 사람의 뇌도 계속 뭔가를 반복하다 보면은 수없이 연결된 뉴런 구조가 어떤 특정 분야가 진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안 쓰니까 이 희미해지고 나중에 끊어지면서 기억도 없어지고 자꾸 저기가 되는 거겠죠. 치매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파라메터로 보고 새우 5마리 넣을지 10마리 넣을지를 웨이트로 웨이트로 보시면 되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우세요. 그러네. 네. 저게 양도 하겠지만은 순서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순서를 생각하는 게 COT, MOE라는 것들이 이제 거기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작정 끓일 것이냐, 아니면은 물 넣고 라면을 먼저 끓이고 스프 넣을 거냐, 물 넣고 스프 넣고, 그렇죠. 야채는 먼저 볶아서, 야채는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넣는 게 맛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넣어야 된다, 새우를 넣는다면 약간 삶아서 넣는 게 좋고, 그러니까 맛이 좀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맛이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해봤더니 고춧가루를 10스푼이나 너무 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의 차이가, 첫 번째는 뭐 새우 10마리, 고춧가루 5스푼, 양파 10개. 두 번째는 새우 5마리, 고춧가루 여전히 5스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양파는 뭐 1개. 그런데 고춧가루 맛이 너무 세니까 다른 맛이 하나도 안 날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고춧가루 자체가 뭔가 너무 세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3번 넘어가기 전에 야, 고춧가루는 여기서 좀 한 스푼을 줄여봐. 왜냐면 그렇게 안 했다가는 고춧가루를 5스푼 쭉 해서 조합으로 한 100번 해보고, 고춧가루 4스푼짜리 갖고 100번 해보고, 3번 갖고 100번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경우의 케이스를 얘가 다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요. 우리 그 옛날에 하던 게 식스 시그마 하면서 형이 이거 그거 잘 실험 아시거든요. 계획법, 네, 실험 맞아요. 계획법. 네. 실험 계획법이 저런 거 저렇게 하지 말고 네. 구조화된 어떤 매트릭스를 갖고 이쪽으로 가니까 제일 좋은 쪽이 있더라. 뭐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 100번 할 걸 그럼 뭐 한 10몇 번만 하면은 어느 쪽? 또 여기 가서 한 번 하고. 그러면 엄청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COTMO라는 거예요. 그런 기법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거예요. 100번 할 거. 100번 할 거를 10번으로, 만약에 50번으로 줄었어요. 그럼 뭐가 좋아져요? GPU 반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시간도 반으로 줄어요. 완전 트라이얼 에러 한 건데 거의. 그렇죠. 저거를 COT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중간중간에 계속 요리사가 중간중간 맛을 보면서 계속해서 체크를 들어가요. MOE 같은 거 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MOE가 없으면은 그냥 단순 무작위로 네. 그냥 1번서부터 쫙 5,000번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GPU가 엄청 많이. 그러니까 4조씩이 들었던 거예요. MOE 하면 중간에 야 이건 아니다. 뭐. 그럼 이제 저런 방식은 예전에 우리 최적기 구하는 리그레션 모델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재료는 다 때려놓은 상태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했던 거고, 얘는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더 해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그럼 이제 우리 회사에서 직접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전송로를 개통한다 그러면 이제 길이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커트랑 CPM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비용 측면도 있고 구간 거리도 좀 짧게 가면 좋겠고 그 설계하는데 이런 걸 계속 하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SDN 있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쓰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온 지가 좀 돼서 AI 개념은 기법을 비슷할 것 이용- 같은데 그걸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SDN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기능. 근데 요 최근 AI 하는 게 소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디파인 네트워크 중에서 라우터를 패스 라우터 하는 것 자체를 이제 AI를 써갖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기술은 원래 10년 전부터 있었었는데 최근에 아마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걸 뭐 AI 쪽으로 또 네트워크 관제부터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니까 어떤 징후가 보이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이걸 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빨리 조치를 하라고 알람을 뭐 이런 걸 개발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일단 서울에서 수원 갔다가 수원에서 대전 갔다 이거는 다 이제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딱 경로 지정하면 지가 알아서 다 찾게 맞긴 해요. 이게.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막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직원들이 일하면서도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중간에 막히면 이게 자동으로 가다 보니까 옛날 내가 할 때는 그냥 내가 알아서 찾아서 갔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내가 자동으로 가다 막혀버리면 이게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그래서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자동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입을 못해서 오히려 또 어떤 때에서는 싹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빨간색 루트는 이해하셨죠. 여기서 뭔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이유는 GPU 값이 너무 비싸니까, 스토리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또 뭐 가장 좋은 것도 이런 거예요. 저건 만능조리법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각 지역에서 소위 그 현지의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특화되어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데이터는 가장 잘 이해를 해요. 의료 데이터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요새 창업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산업이 엄청나게 품질이 좋대요. 의료 시장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질 시장이 크게 의료 시장하고 제조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걸 다 갖고 있는데 제조가 워낙 강국이다 보니까. 근데 제조는 좀 엄청나게 어려워요. 기업마다 다 달라요, 요구하는 게.
의사, 병원, 그 의료 영역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편향성이라는 게 있긴 한데 지역마다 조금 사람마다 국적마다 다를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치매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하는 기준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큰 틀에서 맞아요. 한국만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병원에 자주 가서 데이터 뽑는 나라가 없대요. 가서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쌓여있고. 체열하고 있고 다 하거든요. 모든 검사를 거의 한 달마다 해요. 저도 하는데 뭐 매달 가서 하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의사들이 그거에 대한 진단을 되게 잘한대, 한국. 우리나라 의사 수준들이 알잖아요. 똑똑한 사람 다 거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의료 수준이라는 게 엄청나게 진단 수준이 뛰어나다는 거는 그 데이터가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걸 우리나라만큼 잘하는 데가 없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 의료로 간다는 사람들 괜히 막 해서 막 공대 가라고 그러지 말고 이 사람들 진짜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고 이 사람 잘 써먹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 좋은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이 필요하다. 요거에서 또 브레인스토밍 좀 이따 같이 해보세요. 공대도 가야 되는데. 네. 이 조리법을 갖고 이제 파스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3단계 과정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추론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맛있는 조리법이 완성됐어요.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치고 막 뭔가 CO2도 집어넣고 좀 줄이면서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조리법과 적절한 양의 그다음부터는 이 조리법을 갖고 조리법과 적절한 양의 재료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해산물 파스타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요거는 그 전 과정은 다르죠. 전 과정은 막 갖고 다 때려 넣어갖고 손질하면서 조리법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손질할 필요가 없잖아요. 손질도 좀 해야죠. 쓸데없는 재료를 넣을 필요가 없죠. 이미 조리법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좋은 재료 잘 갖고 오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소위 여기서 조리법과 적절한 양의 재료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나만의 조리법. 이제 미슐랭 1이 되냐, 2스타가 되냐, 3스타가 되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기본적인 조리법은 기본적으로 다 비슷하게 갖고 있을 텐데 나만의 어떤 재료, 나만의 뭔가 노하우 이런 것 여기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리를 할 때 햄버거 쌓기 게임 한번 기억나세요 혹시? 이렇게 게임 보면 햄버거 빨리빨리 싸갖고 이렇게 빨리빨리 내놓고 하는 것도 있고 나도 잘 기억 안 나시나? 재료를 어쨌든 조리를 100명이 갑자기 손님이 왔어요. 100명한테 조리를 빨리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요 학습하는 데 과정에서 냉장고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게. 주방에 다 들어가 있고 그 큰 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가서 왔다 갔다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얘는 어떻게 되는 컨베이어 벨트식 좀 돼 있어서 나는 자르는 애, 나는 뭐 하는 애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갖고 재료 여기 다 있어갖고 바로바로 가져서 빨리빨리 해서 탁탁탁탁 싸서 딱 햄버거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달라요, 방식이. 똑같은 조리법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무작위로 다 싸놓고 갖고 오는 구조. 이런 거는 GPU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추론해서 조리법을 갖고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렇게 했다간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GPU만 썼다가는. 그래서 거기에 약간 특화되어 있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소위 NPU라고 하는 시장이라는 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과 그 추론을 위한 어떤 이 조리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빨갛게 했을 때 빨간 과정,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과정과 추론을 하는 과정이 완전 다르게 움직이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 걸 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는 데이터, 재료의 표준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파란색 부분에서 재료를 구하는 거는 데이터의 표준화는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어떤 재료를 어떻게 가장 신선한 재료를 갖고 와서 딱 정확한 재료를 집어넣는가가 중요해요. 김치찌개 만드는데 한국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명가라고 그러나요? 그 잘 만드는 사람들? 그 김치를 갖고 와야 되는 거지. 일본에서 키무치 사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김치 비슷한 걸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진짜 필요한 맛있는 김치, 맛있는 감자, 맛있는 쭈꾸미를 갖고 오는 게 중국산 쭈꾸미가 아니라 한국산 쭈꾸미로. 그게 온토로지라는 개념들인 거예요. 그걸 잘 갖고 와야지만 저게 맛있는 파스타가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제일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리법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맛있는 해산물 파스타 잘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목적이란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갖고 AI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럴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목적의 명확성, 그다음에 데이터의 정확한 필요한 데이터, 이 두 가지를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예전에는 아까 빨간색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섞여 있는 여러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 확인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맛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해산물 파스타니까 해산물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산물 파스타라고 하겠지만
양파하고 뭐 저기에 야채도 좀 들어갈 거잖아요. 그걸 많이 넣어버리면 해산물 파스타가 되는 게 야채 파스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해산물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런 개념도 되게 중요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온톨로지라는 개념도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표준화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뭔가 적인 거고, 그다음에 문장 속 여러 단어들 중에서 지금 처리해야 할 단어와 가장 관련 있는 단어들에 집중을 하는 거. 이게 이제 COT, MOE 같은 것들이에요. 중간중간에 맛을 보고 안 보고. 그다음에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가장 기본은 어텐션부터 시작하는 건데, 마치 요리사가 국물을 맛보면서 지금 어떤 재료의 맛이 부족한지를 집중해서 파악을 해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저거를 해야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텐션이 제대로 잘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 트라이 앤 에러를 많이 줄일 수 결국은 있는 거죠. 줄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 같은 걸 계속 노하우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기다. 그래서 여러 개 레이어라는 게 구성이 돼 있고, 자르고 볶고 지지고 끓이는 과정에서도 뭔가 막 얘네들 섞이고 있고 맛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로 되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파라메타 웨이트 값이라는 게 여기서 다 개념이 들어갔었을 거고, 그다음에 요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지 말지도 결정도 하고, 그다음에 CPU하고 GPU는 5,000개, 뭐 지금 2만 개까지 늘었어요. 코어가 2만 개가 필요한 건지, CPU는 화구는 엄청 세요. 근데 화구가 8개밖에 없어요. GPU는 화구가 약해요. 가스버너 같은 것도 조그만 랜턴 같은 것들을 2만 개 갖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CPU는 엄청나게 화구가 세지만 8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CPU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대신에 데이터 자르고 뭐하고 하는 거는 사실 CPU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CPU하고 GPU도 잘 밸런스 있게 섞어야 돼요. 이 과정에서. GPU만 갖다 놓는다고 될 게 아니에요. 파란색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어쨌든 모델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조리법이 완성이 된 거고, 얘를 갖고 이제 추론을 하죠. 이 조리법, 요리를 만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이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는 거, 필요한 데이터, 재료를 모르실 것이 확실하게 이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지만 이 해산물 파스타 가게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